화이트 진로가 맥주 부문의 적자를 견디지 못해 전주 등 국내 3군데 공장 가운데 한 곳을 매각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고형 폐기물 발전소에 대해 공사 중지와 함께 원상 회복 명령도 내렸는데 이는 결국 발전소를 허물라는 것이어서 이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한남대에 이어 삼육대가 마지막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승인 없이 폐기물 발전소를 신축해 무리를 빚은 업체에게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상 회복 명령은 사실상 발전소를 허물라는 뜻입니다. 네, 업체 측은 일단 공사를 중지하겠지만 원상 회복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팔복동에서 고형 폐기물 발전소를 신설하는 업체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연소 시설동과 여과 집진기동을 설치한 만큼 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물론 원상으로 회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주시로부터 2가지 명령을 들은 업체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 인부와 트럭을 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받았어요. 보다 이미 철수하는 것만. 네, 오늘까지 완전히 철수를 해라. 딱 소장들을 만나가지고 다 그렇게 딱 지시를 했어요. 그러나 원상 회복 명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상 회복 명령을 어길 경우 전주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원상 회복 명령은 신축 중인 발전소 건물을 허물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업체는 발전소 신축 등에 이미 500억 원을 넘게 투자한 상태라 발전소를 허무는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요청해 다시 발전소 신축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전주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는 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업체에서 소송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라 하면 그때 여는 거고 현재까지는 열 수 있는 기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 업체의 발전소 사업 허가를 단 하루 만에 동의해 거센 비난을 받은 전주시가 뒤늦게 발전소 신축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업체가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폐기물 발전소 신축 업체가 고발을 당한 이유는 발전시설 승인 전에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역시 발전시설 승인 전에 다른 업체와 폐기물 반입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의 발전시설 결정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발전시설 결정을 승인받기도 전에 건축물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는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전주방송 취재 결과 업체는 전주시 승인을 받기 전에 폐기물 반입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업체와 올해부터 11년 동안 739억 원 규모로 전국의 폐기물을 전주에 반입한 뒤 소각하고 파쇄하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률을 어긴 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발전소의 하루 처리 용량은 215톤으로 전주의 하루 발생 소각 쓰레기보다 15톤가량 더 많습니다.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타 지역의 쓰레기가 전주로 몰려들 우려가 큽니다. 전주시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다 소화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주시는 외부에 있는 쓰레기를 반입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업체는 발전소 신축안이 당연히 통과될 줄 알고 미리 폐기물 반입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외부 쓰레기를 반입해 소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주시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신축 공사를 강행해 고발을 당한 업체가 역시 승인 전에 폐기물 반입을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시선이 따가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화이트 진로가 최근 맥주 부문의 막대한 누적 적자를 이유로 국내 공장 한 곳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공장을 팔지 결정된 건 없지만 전주 공장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9년부터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하이트 진로 전주 공장. 하이트 진로는 이것 이외에 경남 마산과 강원도 홍천에서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해마다 커지는 맥주 부문의 적자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22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5년 40억 원, 지난해 217억 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434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경쟁사에 조금씩 시장을 내준 데다 수입 맥주까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트 측은 3군데 공장 가운데 한 곳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맥주 공장 3곳 가운데 전주 공장의 매각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홍천 공장은 기업의 뿌리라는 상징성이 크고 마산 공장은 최근 소주 라인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 공장을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고요.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트 맥주는 지난 1996년부터 천연 안반수 컨셉트로 15년가량이나 국내 맥주 시장의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한때는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설 만큼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이제는 모두 지난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전주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260여 명. 하이트 진로 측은 공장을 매각해도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없을 거라고 밝혔지만 전주 공장이 매각 대상이 되면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한남대에 이어서 삼육대가 마지막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500억 원의 인수자금 마련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대 총장단이 오는 12일 한남대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한남대 요청에 의한 것으로 예수교 장로회 연금재단에서 출연하기로 한 인수자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한남대 측은 교비 횡령액과 체불임금 등 500억 원의 인수자금 가운데 350억 원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남대는 지난달 서남대 인수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는 등 서남대 인수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습니다. 한남대에서는 지금 애장에서 500억 원을 신청했는데 일단 350억은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가봐야 좀 알 것 같고. 한남대가 인수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최근 삼육대가 또다시 인수 도전장을 냈습니다. 삼육대는 지난 8월 서울시립대와 함께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가 교육부로부터 반려된 바 있습니다. 600억 원의 인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삼육대는 이전과 달리 남원과 아산 캠퍼스 모두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육대와의 접촉은 남원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수 대상자로 결정되면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남대에는 학교 폐쇄를 위한 2차 행정 계고가 내려진 상태며 이달 중에 인수 관련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학교 폐쇄 명령과 모집 정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의 상수도 시설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 발생 때 탄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상수도 시설의 내진 설계 적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7.3%에 불과했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당시 인근 3개 정수장에서 피해가 있었다며 상수도 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에서 LH가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7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LH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전북 영구 임대주택 대기자는 584명으로 평균 7개월을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 입주 대기 시간은 15개월이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내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까지 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남원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급히 경비실로 뛰어들어와 몸을 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막 놀래고 쫓기는 그 입장에서 몸을 거의 발광적으로 떨었다고 해야 될 그 표현이 맞나? 이 신발은 한쪽만 신고 왔던 거예요. 그거 들고 왔어요. 한쪽만. 도움을 청한 여성은 50대 B씨. 뒤쫓아온 사람은 내연 관계인 초등학교 교장 58살 A씨였습니다. 교장인 A씨는 이곳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댄 뒤 차 안에서 여성을 약 5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소동은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됐습니다. 굴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여자는 이제 영화나 또 이제 차 한잔 마시자. 근데 남자는 이제 좀 다른 걸 하자.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헤어지자는 B씨에게 A씨는 차 안에 있던 등산용 칼을 들이대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장소를 이동을 했죠. 남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자는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자는 이제 못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 거기서 이제 감금이 이루어진 거죠. 경비실에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한 B씨는 인근 지구대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과 감금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자전거 교통 순찰대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지역을 서부 신시가지와 더불어 한옥마을과 객사 주변길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저녁과 주말 등입니다. 이른바 봉침 시술과 기부금 불법 모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와 장애인시설 대표의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참석하도록 검찰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진술조서에 검사의 서명이 빠져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실수라며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가 인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을 축소했다는 공지영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있는 부분만 기소했을 뿐이라며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무면허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아버지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2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7월 군산시 옥산면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아버지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 4,100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버지 역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22살 김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시고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택 내부와 가구 등이 불에 타 모두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낮 기온은 전주 20도 등 17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도 낮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내일보다 더 낮은 13도 안팎까지 떨어져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